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얼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영국의 유력한 자연과학 분야 학술지 네이처에서 한국 특집호를 발간했습니다. 네이처지는 영국 네이처 출판그룹이 발행하는 과학 전문 주간지로 미국 사이언스지와 함께 세계 과학 저널의 쌍두마차로 불립니다. 물리학, 의학, 생물학, 화학, 우주과학 등 과학 전반을 다루며 매년 1000편 안팎의 논문을 게재합니다.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의 명예의 전당이자 최신 연구 결과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며 불과 5만 부 정도만 발행하지만 전 세계 거의 모든 신문과 방송에 인용하는 1000만 부 이상의 영향력을 지닌 곳이기도 합니다. 까다로운 논문 심사와 철저한 검증으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이처가 1993년 한국 특집을 발간한 이래 27년 만에 다시 한국의 과학기술 특집호를 발간한 것입니다. 최고 권위지 네이처에서 한국 특집호가 나온 만큼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이 국제적으로 조명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이처의 기관인 네이처인덱스는 자연과학 분야의 세계 상위 82개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국가별 논문 수와 공료수로 분석해 순위를 결정합니다. 저널에 발표된 연구 논문의 기여도를 분석, 기관과 국가별 논문의 저자 비율을 토대로 순위를 매깁니다. 네이처 인덱스는 2020 한국 특집호에서 한국이 연구와 체계적 개혁,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정보통신 기술의 세계적 선도국이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라는 위치는 20세기 전반기까지 농업에 기반을 두며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겪기도 했고 그 후에는 전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다. 블룸버그가 발표한 2020년 혁신지수에서 독일 다음으로 지난 5년간 60개국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특집 기사에서는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지출 비중이 2000년 2.1%에서 2018년 4.5% 이상으로 성장했다며 이는 1위인 이스라엘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즉,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연구개발 투자는 단순히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후발자가 아닌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국가 전략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무선통신에서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0년간 기초연구에 투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빠른 후발자 정책에서 선도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한국 정부는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 연구 지원을 강조하기 시작해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예산을 2025년까지 2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 한국의 R&D 투자는 지난보다 18% 늘어난 24.2조 원에 달한다. 한국 전체 R&D 지출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에서는 삼성과 LG 등 주요 대기업의 기초연구 투자도 급증했다. 네이처 인덱스 전문 기자들이 작성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기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근본적 배경에 대해서도 조명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지체 없는 강력한 R&D 예산 투입이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ICT 강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치밀한 역학조사가 가능했다. 이러한 한국의 특성들이 코로나 진단키트의 신속한 생산에 효과를 본 사례이다. 네이처는 학계와 산업 간 인적 교류가 매우 활발하다는 점도 한국 과학계의 특수성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제1공동연구 파트너는 미국이다. 특히 한국은 최근 3년간 연구원 1000명당 3명이 산업 분야에서 학계로 넘어가 세계 1위를 기록했고 2위인 프랑스는 2.5명 이하에 불과했다. 학계에서 산업계로 넘어간 연구원 비중도 세계 최고 연구강국 중 6위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한국으로 유입된 해외파 연구원 비율 또한 4.3% 이상으로 세계 평균치를 웃돈다. 최근에는 일본을 제치고 한국과 가장 많이 공동 연구를 한 국가가 됐다. 해외 연구자가 국내로 유입되며 다양성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한국의 연구진들은 다른 분야 연구진보다 연구 생산성이 50%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 간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고립된 연구 환경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한 분석 기사나 지난해 발표 논문 등을 수치로 내세우며 한국 최고의 연구기관을 나열하기도 하는 등 전반적인 한국의 과학 인프라에 대한 분석을 네이처는 특집으로 준비하여 공개했습니다. 네이처는 마무리하며 한국의 체계적인 접근이 실험실의 아이디어를 제품과 비즈니스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왔다며 능숙한 혁신 경제를 만드는데 성공적으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혁신 시스템 전문가인
고려대 마틴 해머트 교수의 말을 빌려 결론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분명한 문화적 사고방식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은 항상 불편한 점을 찾는다. 잔해물이 항상 반이나 비어있다고 말한다. 한국이 과거에 어떤 위치였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이다. 실제로 OECD가 발표한 2020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높은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최상위권이고 범죄율도 낮아 사회 안전에 관해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이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같은 교육 관련 지표도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도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주관적인 응답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항목에서 한국이 낮은 순위를 차지하는 현상은 삶의 만족도 말고도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습니다. 기대 수명같이 숫자로 본 건강 수준은 높은데 반해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은 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가 한국인의 특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개선하고자 하는 특성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까지 이어졌을 연관성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삶과 행복에 대하여 더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들을 남겨주세요. 코리알리즘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